이번 시간에는 이제 얼마 전에, 아니죠, 이제 17시간 전에 공개된 스탠포드의 알파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공개된 코드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알파카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 7빌리언 모델을 파인튜닝한 인스트럭션 팔로잉 모델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팔로잉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응답하는, 즉 챗 GPT의 에이전트가 사람이 무엇인가 지시를 하면 대답하는 그런 모델을 인스트럭션 팔로잉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GPT 3.5 텍스트 다빈치 003을 사용해서 생성한 52,000개의 학습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카는 오픈 AI의 텍스트 다빈치의 003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도 놀랍게도 크기는 엄청 작죠. 7빌리언인데 GPT-3급과 이제 성능이 비슷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학습도 상당히 저렴하게, 뭐 A100 GPU 8장으로 한 3시간 정도, 즉 한 $100 정도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볼 수 있죠. 알파카의 이제 거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훈련 방식과 학습용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훈련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훈련했는지와 데이터 자체를 이제 공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좀 이따 봐볼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모델 가중치도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트에 대화형 데모도 공개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제 보면요, 블로그에 나와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 크게 문장을 생성하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문장으로 파인 튜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장을 어떻게 생성을 했냐면, 최초 이제 셀프 인스트럭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주어진 이미 사람이 만든 175개의 시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텍스트 다빈치 GPT-3의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한 거죠. 프롬프트를 주어주고 이제 추가로 52,000개의 문장을 생성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시드 타스크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총 175개의 시드 타스크, 시드 데이터 셋이고요. 여기에는 뭐 아이디, 그리고 이름, breakfast suggestion, instruction, 즉 is there anything I can eat, 뭐 블라블라라고 하는, 뭐 사람이 하는 말이죠. 어떤 인스트럭션에 대한, 쭉 보시면 인스턴트라고 명명한 주어진 학습 데이터, 인풋 데이터, 아웃풋, 즉 여기가 이제 아웃풋, 에이전트가 대답해야 될 말이겠죠. 여기 아침 식사 가능해요 했더니 yes, you can have one oatmeal, 바나나 블라블라라고 해서 원 인스트럭션과 원 인스턴스, 그 안에 있는 인풋, 아웃풋,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총 이제 17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다빈치 003 API를 통해서 52,000개의 문장을 생성했다. 그리고 주어진 52,000개의 example, 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번에 메타의 라마 7빌리언짜리 모델을 슈퍼바이즈 러닝, 즉 슈퍼바이즈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알파카 모델을 학습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델이나 뭐 이렇게 다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셀프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이제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했고, 그리고 파인 튜닝해서 공개했다라는 게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이제 5명의 학생 저자가 직접 평가를 했다고 해요. 텍스트 다빈치 003과 알파카 7비언짜리를 블라인드 비교를 통해서 두 모델의 성능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고, 어떻게 보면 이제 90대 89로 알파카가 좀 더 우위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슷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스탠포드 알파카의 의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을 생성하고 파인 튜닝해서 모델을 만든 것이라, 특별한 어떤 모델의 구조가 다르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문장을 생성할 때 셀프 인서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2022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2020년도 12월,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 내용이 살펴보면, 보통 파인 튜닝 하거나 슈퍼바이즈드 언어 모델을 추가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할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사람이 직접 문장을 생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언어 모델 자체가 뭔가를 생성해서 다시 그 생성한 문장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게끔 추가로 이제 문장을 계속 생성할 수 있게끔 셀프로 만들어 인스트럭션을 만들자라는 어떤 개념에서 방법론을 제시한 이제 논문인데요.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도 이제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175개의 시드 타스크 with one instruction and one instance per task. 하나의 타스크당 이제 인스트럭션 하나, 인스턴스 하나를 가지는 총 175개의 시드 타스크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인스트럭션 하나, 그리고 인스턴스 하나. 인스턴스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또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냐 아니냐라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인 것이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타스크 풀에 넣어서 처음에 언어 모델이 주어진 타스크들을 가지고 문장을 생성하겠죠.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는 단계가 있다. 그럼 인스트럭션은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문장을 참고해서 퓨사 러닝을 통해서 문장을 생성하겠. Give me a quote from 뭐 famous person on this topic 뭐 이런 이제 생성하고 나서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시 이제 퓨전 러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냐 아니냐에 대한 퓨전 러닝 단계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클래시피케이션 문장에 이제 클래스 라벨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과 클래스 라벨 그 다음에 인풋 텍스트를 이제 생성하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또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인스트럭션만 주어지고 뭐 인풋과 아웃풋 여기 보면 클래스 라벨이 없죠. 이렇게 이제 학습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또 필터링을 한다고 그래요. 필터링은 이제 뭐 코드에서 좀 보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좀 문장이 너무 유사한 것들을 제외한다거나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된 좋은 문장들만 다시 입력해서 또 문장을 생성하고 이런 이제 코스를 밟는 것을 셀프 인스트럭션, 즉 사람이 만든 시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타스크 풀을 늘려가는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좀 기억해 둘 만한 게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보면 주어진 타스크를 이제 만들어 놓고 추가로 하나를 비워서 모델이 추가로 생성하게끔 하는 프롬프트 템플릿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이 내용을 기반으로 코드를 통해서 직접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GitHub 주소 레퍼지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코드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먼저 봐볼게요. 여기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름을 스탠포드 알파카라고 해서 instruction following llama 모델이죠. instruction following 모델이다. 근데 라마 모델이다. 라는 것이고요. 어떤 지시를 따르는 모델. 내가 어떤 지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언어 모델인 것이고요. 리파지토리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웹 데모,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떻게 코드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이 코드,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코드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해요. 데모를 먼저 한번 봐보면은 데모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엔지락을 통해서 배포된 스탠포드 알파카 라이센스 정책이 있고요. 요거 이제 동의를 눌러주면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옵니다. 디폴트로 나와 있는 게 Tell me something about 알파카라고 그래서 알파카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학습이 되어 있겠죠. 캐싱도 되어 있어서 빠르게 답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알파카 스피시즈 오브 카멜리드 뭐 어쨌든 이런 이제 블라블라 읽어보시면 잘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다른 내용으로 딥 러닝이라는 내용을 한번 넣어서 실행하면은 실행이 뭐 금방 나올 때도 있고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 본인 사용량이 많을 때는 좀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뭐 10초, 20초, 30초 그 이상 걸리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웹 데모 링크를 통해서 실습해 볼 수 있다. 결과가 금방 나왔네요. 딥러닝 is a 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uses neural network to 뭐 저쩌고 블라블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생략하고요. 데모는 봤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학습을 위해서 만든 즉 셀프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만든 52,000개의 데이터셋을 또 공개해 놨어요. 데이터 릴리즈에서 알파카 데이터.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 이제 공개해 놨네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 보면은 여기 이제 알파카에 있는 JSON 파일이에요. 여기 이제 있는데 이 파일은 한번 일단 잠깐 봐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렇게 인스트럭션, 인풋, 아웃풋 이런 데이터가 있죠. 잠깐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잠깐
닫아놓고 조금 후에 한번 봐볼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52,000개의 인석션 팔로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석션, 딕셔너리 형태로 제이슨 파일, 딕셔너리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제이슨 파일 타입인데요. 여기에 인석션, 그리고 인풋, 아웃풋, 요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데이터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생성한 코드도 공개했다라는 거죠. 클릭해서 보시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서라고 그래가지고 러닝도 코드에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생성을 했냐면 저희가 시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 텍스트 다빈치 003을 통해서 이제 퓨사 러닝 형태로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오픈 AI의 API 키를 이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통해서 여기 generate instruct라고 하는 이 파일 내에 있는 generate instruction following data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함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크게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텍스트 다빈치 003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롬프트 점 텍스트를 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와 함께 텍스트 다빈치로 생성한 거죠.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보니까 자세히 좀 보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 문장을 생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52,000개의 이그젬플을 생성했고 약 한 $500 정도 덜 돼서 비용은 덜 썼나 보네요. 저렴하게 사용한 거죠. 그리고 셀프 인스트럭트에 의해서 이제 생성됐다고 나오는데 그 데이터 타입인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셀프 인스트럭트 페이퍼 논문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셀프 인스트럭트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 논문을 가서 읽어보면 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러프하게는 큰 틀에서 요거다. 셀프 인스트럭트는 스스로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는 어떤 방법론이다. 주어진 175개 시드, 타스크, 텍스트, 셋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통해서 문장을 계속 생성하는 어떤 방법론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코드 레벨을 구현해서 공개한 것이 좀 나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코드 레벨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서 이제 코드를 미리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코드 리뷰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해를 위해서 좀 이해 불필요한 파일들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D 파일들 좀 일단 제거할게요. 라이센스 파일이랑 뭐 블로그 그리고 모델 MD 라이센스 리드미 파일들 그 다음에 뭐 설치 파일들은 다 제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SS를 보면 이런 거 이미지들이니까 이것도 이제 불필요하게 정리할게요. 요게 이제 생성된 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면 인석션,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제 문장들이 생성돼서 공개가 됐다. 근데 이제 뭐 전체 개수가 지금 26,000줄인데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을 가보면 generate instruction이라고 하는 요 파일에 여기 요거 generate instruction following data라고 하는 요 함수부터 살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별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요 파일은 제이슨 파일인 거고 생성된 파일이고 요 프롬프트는 여기 이제 주어진 프롬프트죠. 템플릿 같아요. 요 템플릿의 을 가지고 보면 you are asked to come up with 예를 들어서 here are requirement에서 try not to repeat 반복하지 말고 language use for 기타 등등 GPT language model should be able to complete the instruction. instruction should be English. English로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잉글리시로 되어야만 한다고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시드 타스크가 이제 아까 말한 시드 타스크죠. 요거가 이 파일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시드를 하는데 이걸 한번 살짝 봤더니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내용 이 부분이 is there anything 즉 사람이 뭔가 지시하는 내용이고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키 안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죠. 그리고 아웃풋이
이제 정답, 에이전트가 말해야 될 정답. 즉, is there anything I can eat for breakfast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 you can have one oatmeal, 바나나, 프로테인 뭐 등등 이런 답변에 대한 이제 훈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냐 아니라고 하는 라벨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드 타스크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코드를 시작부터 generate instruction, 즉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는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공개된 이 모델의 스탠포드 알파카의 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코드를 보기 전에 나와 있는 함수들을 잠깐 접어놔 보면은 이 파일은 뭐 인코드 프롬프트, 뭐 포스트 프로세스, 즉 GPT-3의 리스폰스를 후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파인드 워드인 뭐 이렇게 전처리하기 위한 함수들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함수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보기에 앞서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드 타스크를 가지고 언어 모델을 통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이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드 타스크, 즉 시드 타스크 패스에서 시드 타스크를 가져오네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가 시드 타스크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시드 인스트럭션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시드 타스크에서 데이터 하나하나 가져와서 인스트럭션,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키값의 데이터를 이제 매핑해 주고 그것을 이제 시드 인스트럭션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줬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세팅하는 부분, 요 파일들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아웃풋 디렉토리에서 여기 보시면 요건 잠깐 빼고 여기 보면 이제 머신 인스트럭션 데이터라고 해서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아웃풋 디렉토리에 뭔가 리젠 제이슨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그 내용을 가져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는 뭐 리젠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나중에 생성되는 파일이에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그 머신이 생성하는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 주는 건데요. 즉, 머신이 생성한 놓은 파일이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가져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없겠죠? 뭐 없으니까 이거는 빈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해할 부분인데 일단 뭐 이것도 중요한 번수니까 두 번째 이것도 시드 인스트럭션 데이터와 머신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있네요. 이 두 개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로지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가져온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나중에 생성한 문장의 유사도를 이걸로 체크해서 너무 비슷한 문장들은 이제 생략하는 이런 거에 쓸 거예요. 사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한다 치고 쭉 보시면 여기 이제 보니까 넘버 인스트럭션 투 제너레이트,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기 위한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제너레이트 할 거냐인데 그럼 이제 처음 파라미터 매개 변수에 보면은 100개죠. 디폴트 100개를 우리가 만들 거다. 100개를 만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개를 만드는 동안 이제 프로그레스 바를 쓰려고 이제 한 것이고요. 머신 인석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만약에 머신이 만든 데이터가 있으면 그만큼 이제 좀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새끼 넘어가면은 여기 보니까 오늘 인석션에 시드 인석션 데이터 플러스 머신 인석션 데이터를 더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 거예요. 즉 우리는 all instructions라고 하는 것은 all 모든 시드로 가지고 있는 것과 머신이 생성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셋, 즉 타스크 풀이라고 하는 이제 DB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변수를 이제 기억해 둬야겠죠. all instruction을 통해서 뭔가 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또 all instruction을 가지고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토크나이징 된 데이터가 all instruction tokens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네요. 참고를 해서 all instruction tokens라고 하는 변수를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보니까 number instruction to generate, 즉 총 100개의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100개의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라고 반복적으로 생성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배치 사이즈라고 있는데
배치 사이즈는 총 5개. 총 5개의 배치 단위로 이제 프롬프트를 뭔가 생성을 해서 배치 인풋에다가 변주에 넣어줘라 라는 얘기죠. 뭐냐면 이제 프롬프트, 즉 머신에게 뭔가 언어 모델을 이제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공된 큐사 러닝을 위한 프롬프트를 이제 인코딩하는 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랜덤 샘플에서 시드 인스트럭션 데이터에서 넘버 프롬프트 인스트럭션 내용을 보면 디폴트로 3, 총 그러니까 3개의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서 3개의 샘플을 시드로부터 3개의 샘플을 가져와서 프롬프트 인스트럭션, 즉 뭔가 생성할 때 프롬프트, 여기서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은 항상 시드, 여기 보니까 only sampling from seed task죠. 시드 타스크, 즉 머신이 생성한 거가 아닌 시드에서부터 한 3개를 가져와서 그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인코드 해주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내용이 그쵸,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1, 2, 3, 4, 5, 6 이제 만들어주고 마지막 머신이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스라고 해서 3개 가져온 3개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타스크가 있고 인덱스가 있죠. 그럼 인덱스 플러스 1, 2, 3, 몇 개, 3개니까 1, 2, 3을 통해서 인스트럭션, 인풋, 아웃풋 값을 프롬프트로 주고 마지막에 인스트럭션을 너가 머신이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코드인 거죠. 그쵸? 간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배치 단위로 총 5개의 단위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배치 인풋에는 5개의 프롬프트가 생성되어 있겠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언어 모델이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겠죠. 부분은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디코드, 즉 GPT를 통해서 디코딩 문장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아규먼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GPT 언어 모델 생성을 위한 이제 아규먼트 설정을 해 주는 건데 뭐 템퍼러처를 주고 맥스 토큰 사이즈, 타피 확률, 최고 확률, 템퍼러처는 이제 디폴트 값이 1.0이네요. 템퍼러처는 1.0이다 보시면 되고 1.0이면 이제 숫자값으로 이게 1이 제일 큰 걸 거예요. 다양하게 이제 문장을 생성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 토큰은 이제 3000 정도를, 3072를 줬고요. 맥 에벤스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생성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오픈 AI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제공한 그 라이브러리 기능이 여기 담겨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생성해줘서 그 리절트 값을 가져오는 거겠죠. 여기다가 이제 무슨 값을 주냐면 프롬프트에는 배치 인풋. 아까 배치 인풋이 뭐라고요? 여기 5개 생성된 프롬프트. 우리가 만든 프롬프트를 통해서 모델은 다빈치 3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리절트로 가져와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제 가져왔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요를 밑에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크게 보니까 포스트 프로세스 GPT 리스판스인데 요게 보면은 이제 전처리 함수상으로 보면은 리스판스 GPT의 리스판스를 이제 후처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new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보면 여기 리절트 결과를 넣어주죠. 리절트가 뭐예요? 여기 생성된 문장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후처리를 해주라는 거죠. 후처리 내용을 한번 생성된 문장 처리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좀 가볼까요? 호처리 부분을 좀 코드로 봤더니 이런 내용이 복잡하지만 보니까 쭈루루루루 보니까 뭐 블랙리스트도 있고요. 여기 뭐 블랙리스트에서 이런 거 이제 뭐 이미지, 뭐 그래프, 파일 이런 애매한 것들은 이제 만약에 블랙리스트 안에 있으면 컨티뉴 이제 처리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스타트 위드 뭐 라이터 프로그램 내용 나오겠지만 프로그래밍 라이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면 또 생략해주고 구두점으로 시작하면 생략해주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거 이제 난 잉글리시가 아니면은 또 생략해주고 즉 요거는 이제 잉글리시만 좀 전문적으로 했네요. 그리고 나서 다 통과된 정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어펜드 추가해 준 거죠. 즉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필터링 해주는 부분 어떤 생성된 문장을 필터링 해줘서 다시 집어넣어주는 요 파트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후 처리하고 난 결과가 이제 new 인석션이 되는 거고요. new 인석션은 인석션 데이터에 하나하나 추가돼서 마지막 인석세이션의 개수만큼 이제 생성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뭐 하냐? 인석션 데이터를 하나하나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뭔가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내용이 복잡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 similarity with pre-tokened instruction, 즉 생성된 문장이랑 그 문장들을 이제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비교해 가지고 토크나이즈 엔트리 또 인스트럭션을 하나하나 가져와 가지고 토큰을 여기 라지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유사도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0.7보다 유사도가 맥스 유사도가 0.7보다 크면 생략하고, 그러지 않은 것만 이제 킵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용을 추가해 주라는 거죠. 머신 인스트럭션, 즉 머신이 이번에 생성한 데이터를 여기 리스트에다 추가를 해준 거죠. 그리고 뭘 all 인스트럭션에도 추가하고 추가해 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줌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업데이트 해주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머신이 업데이트 해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머신 인석션 데이터는 region.json이라고 하는 파일에 최종적으로 저장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리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요 내용인 거고요. 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셀프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 중에서 여기 시드 175개의 시드를 가지고 그 타스크 풀에 넣은 다음에 이 풀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머신 그 랭귀지 모델을 프롬프트를 가지고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스트럭션 머신 인스트럭션을 생성해 준 다음에 그 내용을 요런 내용은 이제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필터링 해주고 다시 집어넣고 또 생성하고 요런 이제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장을 52,000개 정도를 한 3시간 정도 써가지고 그 생성해 냈다고 하는 거죠. 최종 생성은 요런 이제 문장이 될 거예요. 요 문장을 가지고 추가로 학습한 모델이 이제 알파카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해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어 알파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토탈 한 500달러, 한 총 500달러 50만 원, 한 100만 원 언더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제 누구나 그쵸? GPT-3급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여기 이제 이번 논문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탠퍼드 알파카 로고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